네, 최근에 가짜 진단서로 병역 면제 알선한 브로커 일당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사건건에서는 병무청 법무관 지내신 분입니다. 윤병관 변호사와 병역 비리의 세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병역 판정 기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병역법상에 신체 등급 1급에서 7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일단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4급은 보충력 입영 대상으로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편입됩니다. 네. 5, 6급은 일반적으로 면제인데요. 5급은 전시 근로역으로서 민방위 훈련만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면제라 보시면 5, 6급부터는 면제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 같은 경우는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서요. 뇌파 검사가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력 대상, 뇌파 검사 이상이 없더라도 2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5급 면제 대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도 네. 확인되지 않아도 치료 네. 이력만 있으면 네, 일단은 판정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참 노리기 쉽네요. 네, 네. 당장 정밀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고 해도 네. 치료 이력만 있으면 되니까. 자, 전체 입영 대상자 중에 네. 신체 검사장까지 갔다가 면제 판정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 병역 대상자가 한 25만 명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신체 등급 5급, 6급 면제 대상자가 한 7,500명인데요. 한 3%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3% 정도. 네, 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 중에 네. 불법적으로 변역을 좀 내가 기피해 보겠다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그럼 얼마나 돼요? 일단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한 적발 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한 해 50명에서 70명 정도인데요. 이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한 건수만 통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네. 아마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네, 수 있다. 네.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100명이 채 안 되는 네, 규모니까. 그렇습니다. 네. 주로 적발되는 사례들은 어떤 수법들을 좀 씁니까? 일단 고의적으로 문신을 하거나 고의적인 체중 조절은 늘 일상적으로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소변에 혈액을 섞어서 혈액이나 약물을 섞어서 신장염을 신장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멀쩡한 어깨 수술을 해서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전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의 병역 면탈은 조금 요새는 좀 검사 기술이 좀 발달돼서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신질환 이런 부분이 지금 표에 보시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역 비리수법 보면 귀신이 보인다든지 이런 호소를 하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고의적으로 청각을 이렇게 청각이나 청력을 소실을 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병역 감면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안을 제거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신체 손상하는 경우도 좀 있는 실제로 신체를 손상시키는 네. 경우까지 있고 이게 시대별로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네. 예전에 어른들 중에는 군대 안 가려고 정말 손가락 자르신 네, 분도 네.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한 50년대에서 한 60년대 같은 경우는 도망가는 사례죠. 그냥 병역 감면 면제 연령까지 도망가 버리면 병역 면제 연령이 넘어버리면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40대까지 그냥 도망 다닌다. 그때는 30대까지라고 지금 네. 규정해. 그러면 이제 5, 60년대 그런 게 좀 성행한 것 같고 70년대에는 내과적 질환 간염이라든지 결핵 이런 부분이고 90년대 들어가서는 해외 출국이나 안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도피 생활을 좀 하는 것 같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신체의 특정 부위 아까 말씀드린 신장 질환이라든지 어깨 탈구 이런 부분에 질환이 조금 병역 면탈 시도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검사 방법이나 약물 검사 방법을 동원해서 좀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자나 신경계 계통 질환 이런 부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는 네. 뭔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낙인 효과가 좀 있을까 봐 네. 실제로는 별로 안 좋은데도 진단명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병무의 세계는 또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그냥 막 귀신이 보인다고 하기도 이게 하고요.
워낙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귀신이 더 무서울 수도 있죠. 네. 자, 근데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사람들 네. 주로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브로커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병역 감면을 치면 이게 쭉 뭐 그걸 전문으로 하는 뭐 업자들이나 뭐 행정사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지금 병역 면탈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방법 그 병역 비리 수법을 얻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내가 인터넷에서 그런 브로커를 접촉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이걸 모의만 했어요. 네. 아직 실행을 하진 않았어요. 네. 이러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모의만 했다고 해서 처벌은 힘듭니다. 그럼 뭐 일단 그 법상으로는 이제 예비 운모인데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뭐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병역법에 그런 모의만으로 처벌한다는 뭐 규정은 없어서 네. 처벌 자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모의만으로는 안 되고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예. 모의한 다음에 실제로 뭔가 조치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네. 뭐 신체 일부를 손상했어요. 이걸 통해서 5, 6급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는데 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럼 당연히 병역법 위반은 처벌 가능합니다. 예. 실제로 면탈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면탈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뭐 당연히 그런 병역 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시켰다는 자체만으로는 처벌 가능합니다. 네. 그게 적발 당연히 되면. 예. 네, 그게 만약에 수사 과정에 규명이 된다면 네. 기소당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뇌전증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네. 서도 조금 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까? 예, 뇌전증 일단은 뭐 이번에 또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김모 씨도 구속됐죠. 그리고 작년에 뭐 구모 행정사 같은 게 구속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자기는 병역 감면 전문가다 소개를 하면서 일단 병역 감면 희망자를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근데 보면 예. 그 1년 이상 치료한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의료기관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필요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검찰에서 지금 진료 기록 자체를 좀 입수를 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수법 자체, 그 뇌전증 관련 수법 자체가 거의 1년 이상 그 브루카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보호자로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뇌전증 어떤 연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고요. 그 특히 119 갑작스런 발작 증상을 일으켜서 119를 불러서 이런 허위 이력을 만들어 이렇게 조언을 해서 병역 연탈 시도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꽤 장기간 구체적으로 시도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쓰러졌다 발작하고 있다 이렇게 119에 신고해서 119 출동 기록도 만들고 네. 그리고 보호자로 행세하면서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 기록도 만들고 네. 투약한 이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장기간 진행을 네,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접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원래 아는 사이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쪽 이번에 구속된 행정사의 그냥 중개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접촉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중개 포털 네,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광고 같은 걸 광고를 보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야, 역시 실제로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제 악용한 거고요. 아까 네, 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야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MRI나 이렇게 뇌전증 같은 경우는 뇌파 검사로 판독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뇌전증 같은 경우는 환자의 진술로 좀 의존을 해서 그 의사 전문의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발각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면 네. 이게 적발된 다음에 실제로 범죄를 입증하고 기소해서 처벌까지 가기에도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의사가 지금 진단을 해준 의사가 나는 제대로 처방을 해줬다. 그런데 물론 병역 브로커가 자백은 했지만 그 병역 브로커와 면탈자 사이에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나 이런 어떤 모의에 관한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좀 입증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의사가 제대로 진단했다는데 이거 좀 외부 진료기관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좀 배척하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네.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이런 증상이 있어서 판정했는데 뭐가 문제냐. 네. 실제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하면 참 입증도 어렵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울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피해를 입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뇌전증 학회에서도 일단 실제 뇌전증 환자가 병역 업무를 이행하게 되면 상당히 그거는 군대 내에서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판정 기준을 높이는 걸로는 이제 뭐 안 된다라고 이게 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뭐 사후적으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적으로는 단속을 뭐 좀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뭐 좀 병역 감염 시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참 이것도 여쭤봐야죠. 네.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병역을 내가 사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네. 어떤 고의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고의로 면탈했다. 네네. 이럴 때 처벌은 어떻게 받아요? 일단 병역법상의 그 병역 기피자 같은 경우는요, 뭐 징역 1년 이상 및 뭐 징역 5년 이하의 뭐 징역을 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또한 그 외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됐기 때문에 뭐 좀 처벌이 중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실형에 이르기까지는 뭐 실형에 이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그래서 뭐 조금 처벌이 너무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실형은 받지 않는다. 그럼 대부분 적발되면 걸리면 그냥 군대 가면 된다 이런 그런 생각하겠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네, 처벌 저희가 통계를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죠. 그걸 좀 볼까요?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네. 2019년에 2건, 20년에 3건 이거밖에 안 돼요. 대부분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그냥 군대 가는 거죠. 군대 저렇게 되면. 가는 생각으로 그냥 뭐 지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런 논의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현실적으로 나온 뭐 방안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긴 또 무조건 처벌을 강화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당연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이렇게 시도하는 분들. 일단 솔직히 일반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군대를 가기 싫어하겠지만 뭐 어차피 뭐 당당히 군대를 뭐 가게 되죠. 근데 뭐 대부분 지금 병역비리에 연루된 분들이 뭐 스포츠계 인사나 뭐 연예계 아마 지금 뭐 법조계 인사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뇌전증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고위직 인사가 좀 주로 연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또 시도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넉넉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시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뭐 수익만 해도 뭐그 브로커가 가져간 수익마다 수천만 원, 뭐 한 건당 수천만 원 이상씩 갖고 갔다고 하니까요. 예. 한 건당 수천만 원. 예, 많게는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긴 1년 이상 장기간 이걸 네, 해야 되는 네. 거니까요. 자, 뿌리 뽑을 방법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병력 기피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그 병역 의무가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너무 그 병역 의무가 뭐 고귀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병역 기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병역 네. 브로커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사전적으로는 좀 특정 질환이 예전보다 좀 많이 뭐 병역 감염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그 병무청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불법적인 광고 부분도 좀 네.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털 같은 데서 그런 키워드 같은 걸 차단하거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윤병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